안녕하세요. 책 친구 애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가 있죠. 심윤경 작가의 서리 리뷰해 보겠습니다. 심윤경 작가는요, 1972년생으로서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 석사과정을 마치신 분이고요. 심윤경 작가의 첫 소설이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눈 책이지요.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동구, 그 동구의 삶을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은 동구와 아주 색깔이 다른 캐릭터의 소녀 설이입니다. 설이란 글자가 굉장히 작게 나오네요. 설이는요, 이 책의 그 주인공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3살 소녀이고요. 새해 첫날에 그 풀립 보육원 앞에 있는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입양과 파양을 3번씩이나 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겪고 또 어린들이 준 상처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려는 그런 몸과 마음의 신호로 한묵증에 걸리기도 한 아이입니다.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너무 일찍 그 세상을 알아버린 까닭일까요? 처음부터 굉장히 그 암울하고 좀 슬픈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그 어린 13살 소녀 설이가 바라본 그런 시선으로 그 어른들의 세상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입양 아동이나 유기 아동에 대해서 그 편견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13살 소녀 설이가 견뎌낸 그 성당 그런 시간들을 그려낸 책입니다. 서리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설이 여기에 진짜 주인공이고요. 13살 6학년 아이. 그 다음에 소아정신과 의사 곽은태 선생님, 그 다음 풀립보육원의 원장 선생님, 그리고 밑학모 이모, 그리고 설이의 학교 친구 시연이, 이렇게 주인공들이 있고요. 이 책 16페이지에 그 설이를 상담하는 자상하고 따뜻한 소아과 의사 곽은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필두로 여러분의 내용을 이야기해 들었습니다. 설이가 그 한묵증으로 앓고 있을 때 그 소아과 의사한테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알았지, 설아? 언제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제일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야 몸도 마음도 튼튼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줄도 모르고 아픈 것도 이겨내거든.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란다. 알겠지? 여기에 박은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글이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하지 않나요? 설이에게 박은태 선생님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상 그 곽은태 선생님은 자기 아들 시연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본 우리 설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과연 곽은태 선생님은 시연이한테 한 행동과 말들이 진실일까? 아니면 가족도 아닌 나에게 한 이야기가 진실일까 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이는 곽 선생님의 어깨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아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죠. 저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나의 아빠라면 그 아빠 밑에서 자라고 있는 시연이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아이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연이의
학교에서의 태도,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왜 저 아이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흔들리지 않는 어깨에 아빠가 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곽 선생님한테 따지고 묻죠. 서리는 이렇게 대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시연이한테는 왜 그러셨어요? 시연이가 그렇게 멋진 공연을 할 때 왜 기뻐하지 않고 화만 내셨어요? 곽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이니까. 시연이가 내 아이라서 그런 거야. 시연이에게 시연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지. 이 대목에서 저를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하고요. 우리는 남의 자식에게는 관대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데 왜 우리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에 그 상처받은 우리 마음의 어린아이를 놓지 못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어른은 결국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상처를 주는 건지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서리가 객관적으로 사랑스럽고 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곽 선생님한테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어깨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정말 멀미나게 흔들리고 있는 어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어깨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깨를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심윤경 선생님이 이 책 앞에 이렇게 친필로 글을 써주셨어요. 사실 이 책은 도서실에 반납해야 되는 책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깨는 없다. 이 소설이 얘기하고 싶은 말 한글로 아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어깨. 누구나 부모는 처음 돼 봅니다. 태어나서 신생아일 때의 부모, 또 1살일 때의 부모, 10살일 때의 부모, 또 30이 넘은 자식의 부모, 언제나 처음 해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제 아들이 37살인데요. 저는 37살에 자식을 가진 부모 역할은 처음이에요. 모든 것이 처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고요. 이 책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서리가 새해 첫날 그 보육원 앞 음식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연출되고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원장님과 PD가 그 후원금이나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연출되어진 것을 서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서리는 정말 갈등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런 단어로 묘사를 했어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욕심과 미움이라는 이 단어들이 한 덩어리로 그냥 막 뭉쳐지는 거예요. 그 경계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요. 그래서 어린 서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감사해야 되는 일일까? 욕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미워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어린 서리를 한마디로 표현한 그 챕터가 있어요. 서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대목은 읽어드리고 싶네요. 이모는 설날 새벽에 버려진 아이를 사랑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였다.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걸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가볍고 하찮게 느껴졌고
다른 아이들이 가진 젊고 세련된 진짜 부모들이 부러워 입술을 삐죽거렸다. 어버이날 감사 편지는 항상 원장님께만 썼다. 이모의 몫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모는 아무 불만이 없었다. 복잡한 조건법 시대 따윈 없이 나는 그렇게 사랑받았다. 별다른 감사조차 없이 당연하게 받아 먹었던 그 소박하고 따스한 사랑이 기적인 걸 인지 알았다. 플립 위에서 자란 것도 괜찮았다. 그 플립을 지키려 애썼던 원장님의 투쟁과 이모의 순박한 사랑, 그리고 참을 수 없이 싫었던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그 무엇도 빼거나 더할 것 없이 하나인 것을 이제는 알겠다. 많이 흔들렸지만 나는 엄마가 나를 내려놓는 그곳에 두 발로 섰다. 그것을 생각하면 자꾸 콧대가 높아졌다. 새해 첫날 나는 언제나 얼굴을 찌푸리고 지냈는데 이렇게 웃으며 맞이한 새해는 처음인 것 같았다. 서리가 꿋꿋하게 그 음식물 쓰레기 더미에서 쓴 것을 제가 보고선 정말 응원하고 싶은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얼마 전에 방영된 그 스카이캐슬이란 그 드라마의 소설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끝으로 그 심윤경 작가의 말로써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서리는 입을 열어 우리 모두가 해야만 했던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진짜 부모의 사랑인지, 부모의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그것 속에 보이지 않는 이기심의 커다란 가시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서리의 집요하고 앙칼진 추궁이 때로는 나 자신의 가슴마저 가차없이 핥혔음을 고백한다. 나는 이 소설을 쓰면서 많이 고통스러웠고 여러 번 쓰기를 멈추었다. 하지만 서리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할 말을 다 해주었다. 그게 바로 서리다. 어른들의 시선과 가면을 벗기기 위해 손톱과 이빨까지 동원한 서리의 기백과 투쟁에 감사하고 실은 여리고 상처 많은 그 아이에게 나의 가장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낸다. 아이들이 침묵하는 세상은 옳지 않다. 아이들이 대바라지게 자기 주장을 내뱉을 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주는 진짜 어른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좀 더 시끌시끌한 곳이 되면 좋겠다. 이 소설 서리로 나는 세상 아이들에게 줬던 마음의 빚을 조금은 갚은 것 같다. 그것은 정말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상의 아이들은 모두 소중하고 우리는 모두 한때 아이였으니까 말이다. 저도 아이였던 시절이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아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이였을 때의 그런 상처들을 아이에게 대물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성장한 저희 아들에게도 저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가 저한테 그 반항을 하는 목소리라도 저는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